복습 1. 듣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 직장인들은 회사 일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남녀 직장인 2,258명에게 회사 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 56.4%가 만족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셈입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가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28.5%, 일이 비교적 쉬워서가 19.3%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 직장인들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만족감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번. 오후에 같이 영화 볼래? 나 지금 사진 찍으러 가야 할 것 같아. 인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없거든. 요즘은 이력서에 사진을 넣지 않아도 되는 회사가 많아. 내가 지원하려는 회사에서 원하는 이력서 양식이 있어?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에 지원하는데? 서울전자. 민우 선배가 그 회사에 지원한 적이 있잖아. 그 선배한테 연락해서 물어봐. 그래야겠다. 알려줘서 고마워. 3번. 오늘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요. 네,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박진우입니다. 생일은 1985년 4월 3일이고요. 네, 오늘 오전에 예약하셨네요. 건강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지는 작성하셨나요? 네, 병원에 오기 전에 인터넷으로 작성했어요. 죄송한데요. 저희 병원은 직접 작성한 것만 받아서요. 저쪽에 보시면 설문지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후에 가져오시면 바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번. 선생님께서는 20년 동안 한복을 만들고 연구하셔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선생님 한복을 입고 싶어 합니다. 유명한 분들이 선생님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고 또 보람도 느끼시겠어요. 이 일을 하면서 유명한 분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람을 느끼는 이유는 유명한 분이 제 한복을 입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도 아니고요. 저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바느질을 할 때 참 행복합니다. 한복 만드는 걸 즐기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5번. 미나 씨, 대학원에 진학한다면서요? 네, 졸업하자마자 취업하려다가 대학원에 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저도 졸업 후에 바로 취업해서 회사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미나 씨는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대학원에서도 같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학원에서는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해요. 오, 대학 때 전공을 살릴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경제학은 제 적성에 안 맞아서요. 어릴 때부터 디자인에 소질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제 소질을 살려보려고요. 6번. 안내 말씀 드립니다. 취업센터에서는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2주 동안 진로를 고민하는 신입생을 위해 진로 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진로 적성 검사를 하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이고 취업센터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50명씩 선착순으로 마감되니 원하는 날짜가 마감될 경우 다른 날을 선택해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한 날에 바로 진로 전문 상담가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센터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입생뿐만 아니라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재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으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7번에서 8번. 이 기사 좀 봐. 서울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성격 검사를 하기로 했대. 특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뽑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성격이랑 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격에 어울리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을까? 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적성에 안 맞아도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성격 검사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취업할 기회를 잃는 건 문제 아닐까? 글쎄, 회사는 자기가 원하는 직원을 뽑을 권리가 있잖아. 자기 회사에 맞는 직원을 뽑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성격 검사를 믿을 수 있을까? 검사 결과가 취업에 영향을 주게 되면 검사를 할 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야. 그렇게 비전문적인 검사를 믿을 수 있겠어? 자기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고 자기소개서도 내게 하고 면접도 보는 거잖아. 난 성격 검사로 직원을 뽑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9번에서 10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식이 건강에 안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야식을 먹는 습관은 체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의 식사량이 하루에 먹는 음식량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 야식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밤만 되면 뭔가 먹고 싶다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야식을 줄여야 합니다. 야식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이 마른 것을 배가 고픈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밤에 무언가가 먹고 싶다면 물을 한 잔 드셔보십시오. 배고픔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낮에 충분히 드십시오. 낮 동안 먹고 싶은 것을 충분히 먹지 못하면 밤에 식욕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충분한 양의 음식을 먹다 보면 야식도 점차 줄일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찍 자는 습관을 길러보십시오. 가능하면 11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고 밤 8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마시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요.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셔보세요. 식욕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복습 2. 듣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 20대 이상 한국인 380명에게 조사한 결과 67.4%가 올해 국내 여행 계획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반면에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응답자는 7.8%였고 여행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는 24.8%였습니다. 국내 여행을 가겠다고 대답한 사람 중 33.3%는 제주도에 가고 싶어 했으며 19%는 강원도를 선호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도 15.9%, 부산에 가고 싶다고 대답한 사람은 7.4%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제주도야말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여행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나나야, 왜 이렇게 젖었어? 비 맞은 거야? 응.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옷이 다 젖었어. 아까 텔레비전 뉴스를 봤는데 비 온다는 얘기는 없었거든. 봄에는 날씨가 변덕스럽잖아. 아까 우리 지역 날씨를 찾아보니까 오후에 우리 동네 쪽에는 비가 온다더라고. 그래서 난 우산을 가지고 왔어. 우리 지역 날씨? 그건 어디에서 볼 수 있는데? 잠깐만. 메시지로 웹사이트 주소를 보내줄게. 보냈으니까 지금 확인해봐. 여기에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해. 그래? 고마워. 3번. 김대리, 축제 홍보 영상은 다 준비됐나요? 영상을 담당하는 업체에 아까 연락해 봤는데요. 지금 편집 중이라고 합니다. 오후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영상 준비되면 저한테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업체에 전달해 주세요. 그럼 홍보 책자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과장님. 여기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홍보 책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던데요. 지금 바로 하나 가져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4번. 선생님께서는 전남 신안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열대 과일을 재배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사과나 배는 앞으로 재배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대 과일의 경우 겨울에 온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신안은 다른 지역보다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길고 겨울에도 포근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열대 과일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면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요. 가장 보람 있는 점과 힘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면 몸이 힘들죠. 하지만 수입을 해야만 맛볼 수 있었던 색다른 과일을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또 다른 나라로 팔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키운 과일을 드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는 고객분들을 생각하면 힘은 들지만 보람을 느낍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5번. 달빛 아래에서 월영교를 걸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 밤에 열리는 축제라서 그런가? 다른 지역에도 밤에 열리는 축제가 있어. 청계천 축제도 밤에 열리는걸? 난 안동은 처음 와서 그런지 분위기면 분위기, 음식이면 음식 다 색다르고 좋던데? 하회마을도 그렇고 탈춤도 그렇고. 글쎄, 나도 안동은 처음이지만 월영야행 축제도 다른 축제랑 비슷한 것 같아. 탈춤 공연도 기대만 못했어. 난 재미있던데. 아까 탈춤 보면서 어찌나 많이 웃었는지 배꼽이 빠질 뻔했어. 그래? 내가 전통 문화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탈춤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와서 그런지 더 신나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다음에 축제에 갈 때는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가자. 6번. 충남 보령시는 6월 11일에 개최되는 보령 마라톤 대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이며 신청만 하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종목은 21km, 10km, 5km 모두 3코스로 참가비는 각각 3만 원, 2만 원, 5천 원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께 기념품으로 티셔츠를 드리며 성적이 좋은 참가자에게는 상품과 상금을 수여합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7월부터 한 달간 열리는 보령 머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령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대회 일정은 보령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 041-932-630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7번에서 8번. K-팝 콘서트에 다녀왔다면서? 어땠어? 내가 예매를 늦게 하는 바람에 자리가 너무 안 좋았어. 무대가 내 자리에서 거의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 어찌나 무대가 먼지 가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어. 그렇게 먼 자리에서 공연을 보는 거라면 비대면 공연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아?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비용도 더 저렴하고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잖아. 그래도 현장에서 응원하며 보는 거랑은 다르지. 글쎄, 난 집에서 보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리가 멀면 무대 옆에 설치된 화면으로 가수의 얼굴을 보는 거잖아. 노래도 콘서트에서 부르는 게 미리 녹음한 것보다 못할 거고. 아니야. 노래를 따라 부르는 팬들에 둘러싸여서 정신없이 노래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린단 말이야. 집에서 혼자 보면 절대로 그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다고. 나라면 절대 비싼 돈 주고 그렇게 먼 자리에서 공연을 보지 않을 거야. 내가 좋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9번에서 10번. 한국의 전통 문화 중 독특한 문화로 제사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제사 음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고기, 생선, 과일 등 여러 음식이 있지요. 지역마다 상에 오르는 음식이 다른데요. 오늘은 지역별 제사 음식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기를 제사 음식 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생선을 적게 올리는 편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해산물이면 해산물, 농산물이면 농산물 모두 구하기가 쉬워서 해산물, 고기, 채소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화려한 모양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반면에 산이 많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감자, 고구마 등을 제사상에 올렸으며 바다가 가까운 강릉이나 동해에서는 문어와 생선 등 다양한 해산물을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안동에서는 양반들이 제사상에 소고기와 비빔밥, 식혜를 올렸습니다. 제사 때 비빔밥을 상에 올린다는 게 참 독특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이 생소한 분들도 있고 친숙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사 음식은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 중 가장 귀한 것을 조상님들께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조상님을 위해 어떤 음식을 상에 올리고 싶으신가요? 복습 3. 듣기. 다음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번.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음료를 질문한 결과 커피라는 응답이 39.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에 따라 커피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40대 44.9%, 20대 36.5%, 60대 이상 31.7% 순으로 나타나 특히 40대의 커피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이 같은 커피의 인기는 한국의 커피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에 의하면 한국의 커피 수입량은 2015년 8만 5천 톤, 2018년 9만 8천 톤, 2021년 10만 5천 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번) 내가 이지훈의 콘서트에 가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콘서트표 예매 경쟁률이 엄청 높다던데 정말 대단하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예매에 실패했거든. 가끔 취소표가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해봐. 나도 취소표를 예매한 거야. 글쎄, 취소표는 한두 장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다시 해보나 마나 못할 것 같아.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아니야. 자, 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돼. PC방처럼 속도가 빠른 곳에서 하면 더 잘 되고. 그래? 그럼 지금 우리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 가서 다시 해봐야겠다. 나도 같이 갈게. 두 명이 같이 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질 거야. (3번) 저기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일회용 교통카드를 샀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나가려고 출입문에 카드를 댔는데 문이 안 열려요. 요금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거리에 따라서 내야 하는 요금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이 기계에 카드를 넣어보세요. 부족한 돈이 얼마인지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돈을 더 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4번)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빨라지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국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시청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개인 방송은 시청자들이 직접 방송 내용을 만들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 방송 제작자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 방송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의 방송 내용이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개인 방송의 내용을 믿지 말고 책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5번. 오후에 뭐 할 거야? 나랑 배드민턴 치러 가지 않을래? 태권도 경기를 보려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영민 선수가 어제 아슬아슬하게 결승전에 진출했거든. 결승전 경기가 오후에 열려. 아슬아슬하게? 그 선수 세계 랭킹 1위 아니야? 그리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면서? 난 그 선수가 보나마나 우승할 줄 알았어. 나도. 그런데 얼마 전에 부상을 당해서 그런지 준결승전에서 질 뻔했거든. 정말 경기 종료 직전에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났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 부상도 당하고 어제도 힘든 경기를 했으면 오늘 경기에서 이기기는 틀린 것 같은데. 아니야. 팬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오늘 분명히 이길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니까 나도 같이 봐야겠다. 6번. 새해가 되면서 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많으시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령에 따라서 효과적인 운동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20, 30대는
나이는 젊지만 운동 부족과 잘못된 자세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달리기를 비롯해 수영, 계단 오르내리기, 축구 같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온몸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40, 50대는 근육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큰 운동보다는 수영과 걷기처럼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상은 운동을 하다가 균형을 잃어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자나 벽 등을 잡고 하는 스트레칭이나 체조가 좋다고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10분이라도 매일 꾸준하게 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이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7번에서 8번. 오늘은 드라마 사랑의 약속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배우 이지한 씨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가수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드라마에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는데요.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본 드라마 PD님이 연기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하셔서 오디션을 보고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처음 출연한 드라마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주목을 받았고 신인상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상을 받았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연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카메라가 익숙하지 않고 발음도 안 좋아서 계속 배우를 하기는 틀렸다 싶었는데요. 선배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연기 수업을 통해 조금씩 배우다 보니까 연기도 나아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드라마가 끝나면 영화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드라마와 영화는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또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영화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연을 듣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9번에서 10번. 여러분, 스몬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몬비는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로써 휴대폰의 시선을 고정한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길을 걷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을 보지 않고 길을 가다가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피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경찰에 의하면 이런 스몬비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지난 5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서 길을 걷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바닥 신호등의 설치를 늘리는 등 사고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닥 신호등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스마트폰 작동이 멈추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호등 주변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전화를 걸거나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동영상 재생이나 SNS 같은 앱은
작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이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